안녕하세요. 국제RNC 부동산연구소 권호숙 대표입니다. 부동산은 자금 계획을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많이들 세우셔야 되는 거죠. 보통 자금은 현금과 그 플러스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자금 계획과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 소요되는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비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꼭 필요한 비용이 있죠. 인테리어 비용은 꼭 필요한 비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신축 같은 경우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아파트도 내 취향대로 인테리어 하는 거는 자유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과 또한 구옥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테리어 비용이 신축보다는 훨씬 많이 또 투자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시죠. 등기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취득세 비용, 거기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리비도 선수 관리비를 미리 내기 때문에 이런 비용까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과 주택 비용은 여러 가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주택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다시 한번 세금, 팔았을 때 샀을 때 비용이 다르죠. 팔았을 때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까지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용이 기본적으로 나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집을 샀을 때는 취득세 비용을 다 내셔야 되는데요.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주택 비용은 취득세가 어떤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보시면 우선 주택을 보시게 되면 6억 이하의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1%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6억 이상, 9억 이하는 2%대 조금 넘죠. 그 다음에 9억 초과했을 때는 3%대가 약간 넘는 이러한 취득세 비용이 나가는데요. 여기에 감면이 100% 되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억 미만일 때 1가구 1주택일 때는 100% 감면이 되지만은 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은 또 혜택이 있죠. 그전에 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지만은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을 최초 부양받는 자에게는 85%가 면제인데요. 거기에 따라 100% 면제도 되죠. 취득가액의 취득세 비용이 200만 원 미만일 때는 100% 감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50% 신고 납부가 있는데 말 그대로 농사 짓는 이러한 농지 취득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들한테는 50% 신고 납부 제도가 있는데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지만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출을 받는 분들이 사실 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뭘 했을 때에 담보대출을 꼭 받는데요. 이 담보대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대출 방법이 있죠.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두 가지가 보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그렇게 주택이면 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신용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낮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은행이란 말씀인 겁니다. 은행도 1금융이냐 2금융이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대출은 일단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는데요. 신용대출은 아무래도 개인 신용에 따라서 차등이 많이 있죠. 신용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물론 차등이 있지만은 연체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요즘 규제에 대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또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시게 되면 또 금리인데요. 금리 중에서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자 비용이 일정하죠.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이자가 고정금리다 보시면 되겠고요.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하기가 가능하십니다. 한 달에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얼마인지 경제적으로 계획적으로 딱 짜져 있는 금액에서 내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적인 금리가 나가는 것을 주거 비용이라든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금리가 하락을 해도 변동금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자가 조금 더 많죠. 사실 많이 나가는 게
고정금리의 또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도 감소가 되는 거고 경제 상황에 사실은 조금 유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 그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제 활동하는데 경제 치수에 따라서 변동하는 이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림 살 때 경제적으로 내 주거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예측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가 상승되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상승은 당연히 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시게 되면 대출을 받는데 이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만기에 상환을 하느냐, 원리금을 먼저 이자 플러스 원금을 갚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요. 만기는 보면 만기 때까지 이자만 사실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대출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동시에 상환하는 거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매달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자가 줄어드는 이러한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출을 받는 이게 상환 중에서도 거치 기간 상환 방식과 중도 상환 수수료 방식이 있는데요. 거치 기간은 상환 기간의 장기를 설정해서 대출을 갚는 건데요. 보통 담보대출 집을 샀을 때에 대출 기간을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나눠서 보통 대출을 받는데 그거를 나눠서 갚는 거죠. 말 그대로 모기지론과 장기주택 대출 적용에 가능한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도에 돈이 있어서 사실은 원금 이자 같이 갚아 나가지 않고 목돈을 또 갚았을 때 그때를 말을 하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자가 아무래도 갚은 만큼 줄어들겠죠. 그 대신에 줄어든 만큼의 계약 위반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중도 상환 거치라 그러는 경우 중간에 내가 목돈이 있어서 먼저 갚아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는 또 감안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 계산할 때는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내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에 갚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은행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해서 좀 더 저렴한 금리 수수료를 내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번째 마지막인데요. 대출 금리를 보시게 되면 보통 뭐 1금융이냐 2금융이냐 이런 차이인데 상식적으로 그냥 1금융이 이자가 조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금융보다는 이자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신용에 따라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좀 복잡하겠죠. 그만큼의 이자를 조금 저렴하게 주는 대신에 절차도 까다롭고 또한 서류도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런 1금융에 대한 우선권이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의뢰하는 은행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1금융에 의뢰해서 대출이 조금 또 안 나온다 싶은 분들은 2금융으로 돌리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금리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신용이 아무래도 1금융에 받는 분보다는 2금융이 약간 신용의 절차가 이렇게 수월하기 때문에 또한 또 신용도에서 조금 이제 낮은 등급일수록 요렇게 가는 형식이 조금 많죠. 주택은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때에는 이 자금이 계획이 정말 중요하고 또한 돈이 100% 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현금 주고 100% 사는 사람들은 제가 익히 드물게 봤는데요. 이러한 제도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있을 때는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더 꼼꼼하게 살피고 아무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이득이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모기지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 선정하는 이 방법이 또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 권호숙 대표였습니다.